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뽑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필터 기능이죠. 엑셀에서는 필터 기능이 필터와 고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터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고급 필터는 조건을 작성할 때 함수를 사용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면 다양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고급 필터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현재 일자별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에 대한 결과값을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일반 필터랑 달리 워크시트 상에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중동점이면서 아이패드의 거래 내역을 필터링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점명이라고 원본 데이터에 있는 필드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품명도 입력하고요. 만약 조건이 다른 필드도 사용이 된다면 다른 필드의 이름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값은 중동점, 품명은 아이패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워크시트 상에 작성해 두면 됩니다. 그럼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결과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누르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실행되고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목록 범위가 선택이 되지 않으면 직접 선택을 하면 됩니다. 조건 범위 입력창에 커서를 두고 작성해둔 조건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의 특징은 다른 장소에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필터는 원본 데이터의 영역에 필터링된 결과가 표시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원본 데이터 그대로 두고 복사 위치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 중동점의 아이패드 거래 내역이 특정 위치로 그대로 필터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화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했던 이 조건은 바로 두 조건이 만족하는 결과를 표시하는 AND 조건이었죠. AND 조건은 지금처럼 조건 값을 같은 행에 작성하면 AND 조건입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는 규칙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점명이 중동점이거나 또는 아이패드인 경우에 모든 거래 내역을 필터링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중동점에 아이패드의 거래 내역이 아니라도 중동점이기만 하면 필터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품명도 중동점이 아니더라도 아이패드의 거래 내역을 모두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즉, 둘 중에 어느 조건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해당 거래 결과를 필터링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오화 조건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다른 행에 적어주게 되면 오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AND 조건은 굳이 고급 필터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일반적인 필터 방법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오화 조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필터 기능은 중동점 결과 내에서 아이패드의 결과를 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AND 조건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오화 조건으로 필터링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급 목록 범위 자동으로 인식되었죠? 조건 범위는 방금 적어줬던 오화 조건의 영역을 지정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즉 결과를 표시할 시작 위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점이죠? 하지만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지점명이 중동점이거나 또는 아이패드 거래 내역이기만 하면, 즉 아이패드의 중동점 아니죠. 중동점이거나 아이패드의 거래 내역인 거는 모조리 다 필터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화 조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트의 결과를 구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해야 되겠죠. 조건은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거래 내역을 모두 필터링 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작성했다면 데이터 탭에 고급을 선택합니다. 이때 목록 범위 지정해야겠죠. 근데 목록 범위가 다른 시트에 있을 때는 지정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당 범위를 이름으로 정의를 해두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름은 데이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름 상자죠. 엔터를 치면 현재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되었습니다. 데이터 이름을 선택하면 어느 시트에 있든 현재 범위가 바로 참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정의했다면 고급을 다시 누르고 목록 범위에 데이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에 금액이 200만 원 이상,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결과를 표시할 시작셀을 지정합니다. 확인 누르면 금액이 200만 원 이상 거래된 데이터를 추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거래 내역을 필터링 하는데 원하는 결과는 일자, 지점명, 품명과 그리고 금액의 결과만 알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미리 이렇게 결과를 구할 범위에 필드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의 고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결과의 필드명을 선택해둬 버리게 되면 이 범위를 목록 범위로 인식해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셀을 선택하고 고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목록 범위는 데이터죠. 조건 범위 달라진 거 없죠. 복사 위치를 지정할 때 바로 일자, 지점명, 품명, 금액 이렇게 미리 입력해둔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습니까? 딱 적어준 일자, 지점명, 품명, 금액의 결과만 필터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은 현재 학교명 데이터에서 중복 입력된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입력된 학교명이 몇 줄 안 되니까 한눈에 봐도 남창중학교가 2번 입력되었죠. 즉 중복된 입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학교명을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금 몇 줄 안 되니까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는 한눈에 중복된 학교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죠. 자, 그럴 때 고급 필터를 활용하여 중복된 학교명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규칙인데요. 조건이 수식이면 필드 이름이 여기 학교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교명이라면 조건값은 금성중학교나 보람중학교 같이 데이터에 이미 존재하는 이름이 적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수식은 학교명에 그런 수식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명이라고 필드명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건이라고 쓰는데요. 저는 조건이라 썼지만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equal countIf. countIf 함수는 특정 범위 영역에 조건에 일치하는 값의 개수를 세는 함수가 바로 countIf 함수입니다. 제가 지금 함수 설명하면서 이미 함수 인수를 완성했는데요. 즉 학교명 범위에서 자, 절대 참조하고 첫 번째 셀에 입력된 금성중학교가 조건이 되겠죠. 몇 번 이 범위에 입력되었는가
이걸 구하는 수식인 거죠. 그러면 금성중학교가 어떻게 다음 행을 비교해 가면서 몇 번 입력되었는지 그 개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금성중학교는 한 번 입력되었죠? 중복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중복된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즉 1을 초과하거나 2 이상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2 이상이나 1을 초과한 경우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현재 학교명은 학교명 범위에서 중복 입력됐다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은 중복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또는 두 시트를 비교해서 일치, 불일치 데이터를 추출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식입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플러스라는 결과가 뜨죠. 즉 현재 금성중학교에 대한 결과인데요. 금성중학교가 이 범위에 1을 초과하지 않았다. 즉 두 번 입력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조건 비교가 끝나면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EP3셀은 상대 참조죠.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보람중학교가 이 범위에 몇 번 입력되었는지 그 개수를 구해서 1을 초과했다면 고급 필터가 그 값을 추출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고급, 목록 범위, 그리고 조건 범위는 방금 입력해둔 조건 영역을 지정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결과는 바로 여기 밑에다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이때 지금 추출하는 조건의 결과값은 중복된 결과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두 개, 많게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 개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중복된 학교명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랑 레코드는 하나만 추출하라 라고 하는 이 옵션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어떤가요? 남창중학교가 바로 추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강좌에서는 고급 필터의 기초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일부러 고급 필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고급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특정 시트나 특정 위치에 내가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할 때나 또는 오화 조건으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방금 해봤던 중복 데이터 추출하는 조건처럼 조건값을 수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고급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고급 필터를 활용한 중복 데이터와 일치, 불일치 데이터의 강좌를 참고하시고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급 필터 강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